네, 용가라사대 시간입니다. 목요일에 용감한 남자 김용남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임기는 긴데 요즘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뭐 저 할 일 하면서 잘 할 일 지내고 하면서. 있습니다. 네, 우리 또 뉴스토마토의 김용남 의원님 팬분들이 항상 매주 기다리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김건희 특검 요즘 네. 굉장히 이슈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같이 보실 텐데 김건희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31일까지인데 이게 좀 이유가 있을까요? 누가 봐도 사실은 수사를 해야 될 게 너무 많이 남아 있죠. 많으니까. 예, 사실은 우리나라는 검찰 단계에서는 열흘 그리고 연장을 하면 열흘 그래서 최장 20일에 구속 수사가 가능합니다만 이 사실은 20일도 너무 짧죠. 수사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벌써부터 김건희 특검은 뭐 기간 연장 내지는 새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 연장을 받아주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는 상황이죠. 네, 또 뭐 캐도 많은 게 나오다 보니까 네. 연장의 필요성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는데 특검 조사에서 이제 수사에 대한 대응 방법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은 사실은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답변을 한다고 해서 유리해질 수 없는 상황일 때 하는 게 있고 아니면 항의 차원에서 아예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뭐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 다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불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네. 진술해봤자 자기한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어렵다. 판단해서 기본적으로는 묵비권을 행사하되 네. 본인이 이제 순간 약간 그 뭐랄까요 일종의 발작하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 발작 포인트가 네. 뭡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꼭 네. 기소를 피하고 싶을 때 기소를 피하고 예. 싶을 때 사실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목걸이 딱 질문 하나 있었잖아요. 예. 판사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해버렸고 바로 구속이 됐죠.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물적 증거들이 정말 너무 많이 나왔는데도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게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 그 목걸이가 그거를 준 측, 그러니까 서희건설 측의 구체적인 자소서에 의해서 입증이 된 거고 실물도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결정적인 증거죠. 네. 뭐 준 사람 그리고 그 목걸이 실체까지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음모론을 또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김건희가. 예, 예. 예. 서희건설 측이 네. 정권과 짜고 자기를 짜고. 뭐 죽이려고 한다. 이재명 정권과 짜고 김건희 본인을 죽이려고 네. 한다. 음모론까지 굉장히 그러니까 좀 여유 있네요. 음모론까지 할 정도. 음모론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네. 할 말 없으면 이제 그렇게 몰고 할말 가는 없어서 거죠. 할 말 없으니까 소설을 쓴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아주 계속 지금 뭔가 특이한 게 명태균 공천 개입을 얘기하니까 뭐 내가 개입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고 뭐 검사 뭐 얘기하니까 내가 검사 사실 더 뭐 공천할 수 있었다 아니 검사에 대해서 좀 더 개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 자체가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이런 식의 기법을 좀 사용하거든요. 이건 또 어떠한 심리에서 이럴까요? 그러니까 그 범죄가 이루어진 시점에는 대통령의 영부인 내지는 당선자의 뭐 배우자잖아요. 근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아시겠습니다만 대단히 애매하죠. 그쵸. 왜냐면 우리는 그 영부인의 그 존재를 공직자로 보지 않기 않죠. 때문에 그래서 뇌물죄 적용도 그게 약간 애매모호한 그렇죠. 점이 있죠. 예.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도 단독으로는 범행을 하기가 어렵고 또 윤석열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고. 직권남용죄도 뭐 공식적으로는 직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남용할 직권이 있어야 직권남용죄도 저지를 수 있는 그렇죠.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법률적인 취약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는 거죠. 네. 뭐
자기가 권한이 뭐가 있냐? 어, 아니 근데 사실상은 권한이 어마무지했죠. VIP 제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전략이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부터 해서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부터 해서 본인이 민간인 신분 아무것도 네.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할 수 있었겠냐? 진술 거부권, 부인 이 모든 행태들이 본인이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예, 저도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특검에 출석하면서 했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의미가 네. 본인을 대단히 낮추고 네. 어떤 그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적보다는 네. 나는 공직자 아니다. 공직자 아니다. 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그래서 뇌물죄도 적용 안 되고 뭐 직권남용, 난 직권남용도 없다, 직권이 없지 않냐 이런 네. 식으로 결국에는 수사할수록 수사 대상이 계속 늘어납니다. 파도 네. 파도 계속 나오는데 결국에는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자체를 좀 바꾸자, 인원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수사단의 규모라고 라는 규모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이 조금 바뀐 감이 있어요. 아,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네. 파견 검사 60명 규모잖아요. 네, 그렇죠. 김건희 특검이 40명 규모입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김건희 특검이 할 일이 훨씬 많거든요. 그쪽에 훨씬 더 많았어야 했다. 그렇죠. 내란 특검이 오히려 40명, 40명, 김건희 특검이 60명 규모로 이었어야 가야 되는 했다. 거 아니었나 싶고 사실은 60명도 제한된 기간 내에 하기는 어려운 네. 수사인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네. 보통 특검 기간의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한 특검의 수사 기간이 종료하고 그 사안과 관련된 또 특검을 발의하는 거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남은 수사는 검찰에서 이어받아서 하는 게 보통의 관례였는데 네. 지금 좀 그전하고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아서 계속 수사를 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뭐 새로운 특검 내지는 특검의 기간 연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3차 조사에는 뭐 전에는 건강상 이유로 힘들다 하더니 오늘 3차 조사 자체는 또 응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진술 거부권 쓸까요? 뭐 그러겠죠. 기본적인 그 전략에는 큰 변화는 없을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임하면서 본인이 약간씩 그 발작하는 지점에서는 한마디씩 하겠죠. 네. 윤석열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에게 김건희가 남편인 윤석열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까지 각오하고 있다는 심경. 굉장히 구구절절한데요. 그걸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평 변호사가 알렸죠. 관련된 민주당 입장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건강을 핑계로 소환 조사는 거부하고 내가 죽어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며 신파극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눈물샘을 자극하면서 시간을 끌어보려는 치졸한 회피 전략일 뿐입니다.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흘려야 할 것은 참회의 눈물뿐입니다. 내가 죽어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린다. 이거를 김건희가 신평 변호사한테 얘기했다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나요? 글쎄요. 그럴 생각이 진짜로 있을까요? 죽을 생각이 없다. 아니 그 정도라면 네. 대통령에 재임하고 있을 때 정말 남편을 돕기 위한 행동을 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사실은 대선 전부터 문제였잖아요. 네. 대선 전부터 당시 후보인 윤석열의 문제보다는 그 배우자 김건희의 문제가 더 크게 불거졌단 말이에요. 네. 그때 본인 입으로 뭐라고 했어요? 조용한 내줘. 뭐 조용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실제로 대통령에 대한 도움이 되는 방법이었겠죠. 근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잖아요. 실제로 조용한 내조는커녕 뭐 네. 시끌벅적하게 온갖 일에 개입하고 뭐 인사도 사실 김건희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소문이 파다하게 그렇죠. 날 정도로 네. 권력 행사를 했는데 네. 정말로 본인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남편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다면 그렇게 행동 안 했겠죠. 뭐. 구치소 면회도 안 갔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영치- 연애 한 번 안 갔잖아요. 연애 한 번 안 갖고 영치금도 안 넣어서 오히려 김계리 변호사가 영치금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호소하는 사건도 있었죠.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살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게 진정성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대상이 윤석열이 아니라 국민, 그러니까 본인들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전을 펼치기 위한 전략으로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동정론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이 크게 작용한 것이고 네. 그리고 자기만이라도 좀 빼달라. 살아야겠다. 둘 다 구속돼서 장기형을 복역하는 건 너무 불쌍하지 않냐. 뭐 이런 취지로밖에 안 들립니다. 또 김건희 하면 한동훈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높잖아요. 또 심평 변호사를 만나면서 어떠한 한동훈에 대해서 어떤 원망의 말 그런 걸 좀 했다고 하죠. 이건 또 뭔가요? 원망은 가장 큰 취지는 그거죠. 사실은 2024년 총선이 네, 이른바 큰 판인데 네, 거기서 본인이 하려고 했던 어떤 공천 그 잘 안 됐잖아요. 네. 그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겠어요. 이렇게 뜻대로 저렇게 공천 안 해줘서. 사실은 그 서희건설 회장 측으로부터 약 1억 1천만 원 정도의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를 받고 그 사위를 총리 비서실장을 시켜줬잖아요. 네, 근데 총리 비서실장보다는 누가 봐도 국회의원 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 값어치로 따지면 그보다 훨씬 높겠죠. 근데 그거를 전국에 뭐 비례대표를 제외하더라도 네, 250여 군데 뭐 국민의힘 당선권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했던 것만 해도 백수십여 곳이 되는데 네. 그렇게 큰 판을 그 어떤 장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를 했는데 얼마나 믿겠어요. 결국엔 서희건설에 대한 이제 원망도 하고 한동훈에 대한 네. 원망도 하고 본인 뜻대로 잘 안 풀려서 이렇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예. 김건희 발언 친한계에 굉장히 큰 원망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이 김건희가 이중 플레이 대가니까 이런 말이 현혹되면 안 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또 뭐 양쪽은 감정이 좋을 수는 없는 거고 네.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친한계가 저렇게 반발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국민의힘 전체가 진작에 윤석열, 김건희와는 완전히 단절을 하고 네, 사실은 지금의 여당 내지는 범여권하고 비슷한 스탠스를 처음부터 취했다면 적어도 비상계엄 직후부터라도 취했다면 국민의힘 상황은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졌겠죠. 네, 네, 근데 국민의힘 상당수는 아직도 미온적이거나 아니면 동조하는 그 자세인 것이고 일부 친한계만 지금 싸우는 입장이잖아요. 네, 네. 그게 비정상이죠. 네. 또 장동혁 후보가 우리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발언한 게 굉장히 이슈가 좀 되고 있잖아요. 장동혁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선거에서 그 재보궐 공천에 대해서 전한길 한동훈 중에서 본인 전한길 공천 주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는데 이게 세상 놀랄 일이다. 조경태 후보 그렇게 얘기하고 이 아사리판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내일이죠. 네. 내일 결정되고 오늘까지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장동혁 후보는 한때 이른바 친한계로 분류가 됐고 친한계에서도 대단히 중심적인 인물로 그렇죠. 여겨졌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당대표 시절에 사무총장까지 시킨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느 누구보다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공격을 그 앞장서고 있어요. 네. 근데 한동훈 전 대표도 이런저런 뭐 장점도 있고 또 그에 못지않은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언쟁은 사실은 너무 유치하죠. 그리고 뭐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다. 전한길 강사 같은 사람을 그 공천 재보궐선거에 주겠다. 공천을 주고 특히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 공천을 준다?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계속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결국에는 자멸의 길로 가고 네. 있다 이렇게 보는 거. 특히 전환기 씨가 자체 뭐 했던 여론조사에 따르면 장동혁 후보가 김문수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나와서 더욱더 좀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게 제2의 명태균 게이트로 여론조사 조작을 하기 아닌가 이런 말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신빙성을 둬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어떤 그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사람의 의중을 너무 잘 반영해서 너무 잘 반영해서 만들어내는 여론조사도 상당수 있거든요. 그쵸. 사실은 명태균 씨가 했던 여론조사라는 게 그런 것이고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언론 플레이를 해서 언론을 흔들거나 아니면 뭐 이른바 바람을 일으키는 전략을 잘 썼던 게 명태균 씨인데 네. 그 명태균 사태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사람만 바뀌고. 네,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제 그 상태로 가고 네. 있다라고 보시네요. 또 검찰이 검진 법사 집에서 이제 압수한 현금 다발 띠지 관봉권 관련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분실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관봉권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이거를 분실했다는 거, 검찰이 분실했다는 게 그게 어떠한 의미를 좀 가질 수 있을까요? 관봉권은 뭐 여러분들 보셨겠습니다만 네. 형태는 좀 과거하고 지금하고는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관봉권을 네. 이렇게 돈 뭐 100장 문금이 있으면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이렇게 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자로 묶어서 아. 이게 뺄 수 없게. 그리고 나서 그렇게 보통 100장 단위로 묶은 것을 다시 한 번 묶거든요. 네. 그리고 위에 비닐 포장을 한 다음에 위에다가 일종의 봉인 맞아요. 형태로 스티커를 단단하게 붙입니다. 네, 뭐 처리 부서라던가 담당자 코드나 그 일시 뭐 식별 번호 모든 게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게 관봉권 띠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일반인은 그 관봉권을 볼 일이 없죠. 그러니까 조폐공사부터 네. 출발을 해서 금융기관까지는 그런 형태로 전달이 되는데 이 관봉권을 세다가 띠지를 실수로 분실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관봉은 셀 필요가 없어요. 그렇네요. 관봉은 셀 필요가 없네. 예, 네. 셀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관봉을 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조폐공사가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걸 세다가 분실했다. 그것도 핵심 단서를 분실한 거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사태네요. 이거는 그냥 수사 방해 목적의 증거 인멸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조직적 은폐 증거 인멸로 보시는 거죠? 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도 수사를 해봤습니다만 네. 첫 시작부터가 말이 안 돼요. 첫 시작부터 관봉을 왜 세요? 왜 세냐? 관봉을 왜 세냐? 그거는 은행에서도 안 세요. 관봉채 전달 받았으면 그게 5천만 원 한 묶음으로 그냥 거래가 되는 거지 그걸 세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관봉권 센다는 이유로 바로 핵심 단서를 잃어버렸다는 건 결국은 조직적 은폐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 식구 감싸기로 봐야 될까요? 이거 아니, 왜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걸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네. 감찰도 안 하고 네. 사실은 특검 측에 그거를 알려주지도 않았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감찰을 안 했다는 의미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 표현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실수한 잘못을 저지른 자기 직원을 감싼 게 아니고 네.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실수가 아니라 네. 고의로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한 것이다. 네. 네. 후폭풍 만약에 현직 검사가 이런 실수도 아니죠. 조직적 은폐를 했다 하면은 정상적인 체계에서는 어떠한 처우를 받습니까? 그거는 형사 처벌을 받아야죠.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럼요. 네.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일단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을 예, 거고요.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증거인멸죄도 성립할 수 있을 거고요. 네네. 더군다나 뭐 그게 직접 수사 증거물을 다루는 수사기관의 직원이기 때문에 검사든 검찰 수사관이든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또 김건희 키득키득 계속 나오지만 이분간 서희건설 회장을 이제 삼청동 안가에서 에서 두 번이나 만났다고 하죠. 안가에서 이 이야기를 두 번이나 했다는 거를 이 회장이
강조를 하거든요. 이 회장은 왜 이거를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를 할까요? 제가 보기엔 그 모든 그 경영을 하는 사람이 비슷한 입장입니다만 네. 지금 서희건설의 이 회장은 가장 그 주된 목적은 네. 자기 업체를 보호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아, 주된 목적이. 예, 자기가 경영하는 건설 업체하고 본인이 그 무거운 처벌을 안 받고 본인의 그 회사가 어떤 더 이상의 처벌, 사실은 건설회사 뭐 그 목걸이가 대략 1억 1천만 원 가량 들었겠습니다만 그 돈을 정말 본인은 호주머니 돈으로 샀겠느냐라는 의문도 들거든요. 네. 그 돈의 원천이 어디겠느냐. 원천이 어디겠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소득세 다 내고 네. 사회보험료 다 내고 남은 알짜배기 돈, 정말 그건 개인 돈이죠. 네. 그 돈에서 1억 1천만 원을 꺼내서 그 나토 3종 세트를 샀느냐, 아니면 회사 돈을 뭐 한두 바퀴 좀 굴려서 세탁을 해서 샀느냐, 이른바 그렇게 되면 횡령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죠. 우리가 네. 어떤 뇌물을 준 사건을 수사할 때 기본적으로 따라 붙는 것이 네.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증례죄도 있습니다만 네. 업무상 횡령 배임, 이게 그렇죠. 항상 따라 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수사받기 시작하다 보면 더 큰 어떤 횡령이나 배임 사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 옛날 그 포스터의 표지 있잖아요. 어떤 거 있습니까? 빨리 자수해서 광명 찾자. 뭐 이런 자수하여 거죠. 광명 찾자. 네,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자수하여 광명 찾으려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진술을 하고 그렇죠.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근데 또 이종호 전 대표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휴대폰을 막 밟아버리고 특검 수사를 밟으니까 부셔버렸다. 근데 특검에서 이 실무 자체를 확보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이제 뭐 이거 부셔버렸다고 했으니까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요새야 수사의 기본이 휴대폰이죠. 그쵸. 이 안에 뭐 온갖 정보가 다 들어 들어있죠. 있으니까요. 예. 근데 그걸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어디 숨겨두고 내가 진작에 뭐 부셨다 내지는 뭐 어떤 사람은 바닷물에 던졌죠. 빠뜨렸다. 네. 예. 놀러 갔다가 바닷물에 실수로 빠뜨렸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종의 보험용으로 갖고 있었겠죠. 본인에 대한 보험을 들기 위해서 갖고 있었다가 특검에서 확보를 한 건데, 네. 처음에는 뭐 특검의 그 증거 확보 노력을 처음에 차단하기 위해서 내가 진작에 부셔서 없앴다라는 주장을 하겠습니다만, 네네네. 대부분 그 경우에도 어딘가는 보관하고 있거든요. 네. 이종호 씨는 아마 내적 갈등이 클 겁니다. 이게 수사 협조를 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할지, 아니면 끝까지 부인을 하거나 뭐 답변을 안 해서 그 어떤 형사 처벌을 받기 위한 증거 수집을 방해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할지 계속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나 싶어요. 네. 그것도 체포영장 집행이 계속 반발해왔던 게 윤석열 측인데, 거기에 뭐 CCTV나 바디캠 이런 거 다 공개하라고 했던 것도 김계리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 이쪽에서는 민주당에서는 공개해야 된다, 김계리도 공개해야 된다 하면서 이거를 불법 체포영장이다, 뭐 자범 취급하냐 이러면서 항의를 좀 하고 있어요. 이런 행태들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항의를 하고 네. 어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다는 주장을 하니까 동영상 공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주장을 안 했다면, 그런 억지 주장을 안 했다고 하면 굳이 그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일 텐데, 아름답지 않은 장면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그거를 공개하자는 주장이 나올 리가 없는 거죠. 그거 네. 봐서 뭐 하게요. 네. 배불뚝이 아저씨가 속옷 차림으로 있는 거 봐서 그렇죠. 뭐 하게요. 근데 그런 억지 주장을 자꾸 하니까 네. 적반하장격으로 네. 본인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 뭐 별별 얘기를 지어내고 있으니까, 그러면 동영상 일종의 까보자,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는 거죠. 근데 네. 거기에 눈치 없는 김계리 변호사는 공개하자, 뭐 그러니까 그쪽도 사인이 안 맞아요. 자기 편끼리도. 네.
엑스맨이라는 별명도 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또 이제 내란 특검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그 계엄 해제 관련 수사에 대해서 계엄 해제 방해 이거는 거짓 프레임이다라고 추경호 전 대표가 말했어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 확보가 사실은 쉽지 않죠. 아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까? 그 벌어졌던 상황을 보면 네, 그 해제 결의를 방해하기 위해서 계속 의총 장소를 4번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바꾼 거 아닌가라고 충분히 의심은 해볼 만한데 이게 그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윤석열하고도 통화를 하고 당시 한덕수 총리하고도 통화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겠느냐. 근데 어느 한쪽이 녹음을 해놓지 않는 한 통화한 사실은 확인됩니다만 내용은 알 방법이 없단 그렇죠. 말이에요. 당사자들이 얘기를 안 해주면.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의총 장소 변경과 관련해서 계속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문자를 보내는 실무를 담당했던 당직자들을 상대로 네, 장소 변경 문자를 보내도록 지시하는 추경호 의원의 당시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나 뭐 이런 걸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예. 당직자를 상대로 예.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은 그렇게 막 쉽지는 않다 그렇게 네. 보시죠. 또 역소린에 빠진 우리 민간인 노상원 네. 이제 이 롯데리아의 현지 장성들도 불러 모아서 계엄에 대한 지시를 했다. 이 CCTV 영상이 공개가 돼 굉장히 화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 전직 대령 그다음에 현직 중장들이 노상원이 이렇게 내밀었던 그런 계획들을 열심히 받아 적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거든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노상원이 이미 전역한 그것도 불명예 전역을 한 장성임에도 불구하고 노상원이 결국엔 인사권을 갖고 있는 김영현 내지는 윤석열과 한 라인이다. 한 라인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현역 장성들이 그 앞에서 벌벌 기었던 것이죠. 그렇죠. 현재 중장들이 그거를 준장 계급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그 적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 충격이었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현직들도 전직들도 이 사람이 실세고 실제 대통령과 소통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 명령에 따라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가. 그렇죠. 본인들의 진급 내지는 뭐 출세길에 이 사람이 결정적인 키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앞에서 그냥 받아 적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받아 적는 모습을 연출했던 것인데 어떤 군인을 포함한 공직자의 취약성 같은 게 드러난 것이고 네. 사실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런 자리에 안 꼈어야죠. 그렇죠. 그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걸 열심히 받아 적고 있으니 참 한심하고 그 롯데리아에서 왜 그렇게 자주 모였느냐. 네. 제가 들은 그 제보에 의하면 네. 노상원에게 누가 네. 쓰라고 롯데리아 상품권을 몇십 장 주었기 때문에 그 상품권으로 저 햄버거 사주면서 딱 체면 세우려고. 그거를 지시를 또 내리는데 공짜로 상품권 활용을 위해서 굳이 롯데리아에 가서 했다. 네. 뭐 시끄러운 뭐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화이트 노이즈 해서 우리가 전략을 노출하지 이런 멋있는 계획이 아니고 상품권 사용을 위해서 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네, 가도 충격입니다. 여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차량 블랙박스도 공개됐습니다. 이게 실제로 노사원이 그 지시를 내린 6시간 이후에 바로 윤석열이 계엄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블랙박스에 따르면 이러한 행적들, 노상원의 행적들을 우리가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결국은 노상원의 이런 지시, 6시간 후에 윤석열의 실행 이런 것들이 명확한 인과관계로서 바로 특검에서 이거를 포착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럼요. 사실은 동영상 그게 블랙박스의 동영상이든 아니면 어떤 휴대전화를 통해서 촬영한 동영상이든 동영상처럼 좋은 증거물은 없죠. 뭐 동영상 다음엔 녹취 파일 정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 장면을 생생하게 담은 것만큼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네.
요새는 근데 그런 동영상들이 본인이 찍히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찍히죠. 사실상 많이 찍혀요. 네, 맞아요. 차량의 녹음도. 뭐 블랙박스가 됐던 그리고 이 휴대전화는 다 사실은 동영상 제작기라고 그렇죠. 볼 수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CCTV도 워낙 많이 달려 있고 네. 이곳저곳에 그래서 그런 동영상이 알게 모르게 많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찍히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계엄이 실패를 하자 바로 찾았던 그 김용현 전 장관을 찾았던 사람이 노상원이잖아요. 그 정도로 네. 영향력이 있을 텐데 그럼 이러한 노상원의 행태들 뭐 CCTV에 밝혀진 본인이 직접 지시를 내리고 실제적으로 윤석열이 6시간 후에 실행을 하고 이러한 그 행각들을 봤을 때 좀 어떠한 그 범죄 혐의로 어느 정도 처벌이 좀 가능할까요? 노상원이야 뭐 내란을 처음부터 같이 모의한 거고 네. 그 중심적인 인물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물론 내란 수괴는 윤석열이겠습니다만 주요 임무 종사자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고 네. 제가 보기엔 글쎄 앞으로 출소해서 다시 민간인으로 뭐 밖에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뭐 윤석열, 김건희와 운명을 같이 한다 그렇게 좀 볼 수밖에 없겠네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측면은 이제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요새 적극 주장합니다만 비상계엄 선포로 죽은 사람이 없지 않냐. 죽은 사람이 없는 건 사실이고 천만다행이죠. 네, 불행 중 다행인 사건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1997년도를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이 확정되더라도 이게 그 무기징역형하고 똑같은 효과거든요. 네. 사실은 사형 집행을 지금 거의 30여 년 가까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형이 확정이 되든 무기징역형이 확정이 되든 실제적으로는 효과는 비슷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정도 형이 예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추가 질문으로 좀 요즘 핫 이슈가 있으니까 조국 전 대표 사면받고 광폭 행보를 보이지 않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도 참배하고. 근데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첫 그 행보부터 발언이 굉장히 센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 의석수를 반 이상 줄여야 되고 뭐 마음 같아선 0까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여러분들 재미가 없지만 유튜브에 조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이런 멘트도 남겨서 요즘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 개인 입장에선 네, 본인이 입시 부정 사건 등으로 일가족이 과도한 수사를 받았다. 뭐 그건 저도 수사가 좀 과도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부인이 4년을 그 복역을 했고 본인도 2년 형을 선고받고 8개월 넘게 복역하다가 사면복권이 돼서 일종의 국민의힘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적개심 내지는 그 반감이 센 거는 뭐 충분히 100% 이해할 만한데 사실은 그 사면복권이 국민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그 반드시 그 좋은 평가만 받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8개월 넘게 고생을 하셨으면 사면복권 이루어진 직후는 조금 당분간 조용히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 몸도 좀 회복해야 되고요. 회복하시고 좀 광폭 행보보다는 당분간은 조금 그 심신을 안정시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그게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정치인 조국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심신 안정을 조언하셨습니다. 네, 오늘 용가라사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용남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